혹시 유럽으로 제품을 수출하시나요? 그렇다면 유럽연합의 사이버 보건역법, 바로 이 CRA는 이제 무조건 넘어야 하는 관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규제의 핵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클래스 1 제품이 대체 뭔지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회사가 디지털 제품을 만들어서 유럽에 판매하고 있다면 이 질문은 이제 그냥 하려들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유럽 비즈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이 CLI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면 유럽 수출길 그냥 막힙니다.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필수가 된 거죠.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CRA는 수많은 디지털 제품들 중에서 특별히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핵심 제품들을 콕 집어서 지정하고 있어요. 바로 이 제품들이 EU 디지털 시장 전체를 지키는 문지기, 그러니까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볼 게 바로 이 클래스 1으로 분류된 핵심 제품들입니다. 여러분의 제품이 혹시 여기에 속하는지 아닌지 이걸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공식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시스템의 전반적인 관리를 맡고 또 외부와의 경계를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제품 하나에 구멍이 뚫리면 시스템 전체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 문장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죠. 아니, 이유가 왜 이렇게까지 이 제품들을 특별 관리하려는 걸까요? 맞습니다. 시스템 보안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어선, 문지기이기 때문이에요. 문지기가 뚫리면 그 안은 그냥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문지기들, 그러니까 클래스 1 제품 목록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딱 3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제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훨씬 더 명확하게 감이 오실 겁니다. 첫 번째 유형은요, 바로 누가 그리고 무엇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가를 통제하는 제품들입니다. 말 그대로 시스템의 출입문을 관리하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이죠. 구체적으로는 아이디 관리 시스템이나 요즘 많이들 쓰시는 비밀번호 관리 프로그램, 그리고 원격으로 접속하거나 모바일 기기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이 전부 여기에 포함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권한을 주는 아주 중요한 기능들이죠. 두 번째 유형은요, 네트워크 그 자체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제품군입니다. 데이터가 오고 가는 그 길목을 지키고 통신 전체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트워크 트래픽을 감시하는 시스템이나 우리가 집이나 사무실에서 흔히 쓰는 라우터, 모뎀, 스위치 같은 장비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고요. 보안 터널을 만들어주는 VPN 기능이 들어간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더 높은 위험 등급인 클래스 I에 속하는 고사양 장비는 제외된다는 점이에요. 자, 마지막 3번째 유형입니다. 이건 외부의 직접적인 공격을 막아내는 말 그대로 최전선 방어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스템에 들어오려는 온갖 위협들을 탐지하고 막아내는 역할을 하죠. 우리가 보통 백신이라고 부르는 악성 코드 탐지, 제거 프로그램이 바로 여기에 속하고요. 또 기업 환경에서 수많은 보안 기록들을 분석해서 위협을 찾아내는 SIM 시스템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최전방 방어 체계가 뚫리면 정말 큰일 나겠죠?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산업 제어 시스템입니다. 공장이나 제조 현장에서 쓰는 이런 장비들은 과연 어떻게 분류가 될까요? 지금 보시는 게 실제 CRA 부록에 나와 있는 목록의 일부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특히 제조나 산업 현장에서 아주 익숙하게 볼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PLC, DCS, 스카다 같은 핵심 산업 제어 시스템하고 산업용 IoT 장비들이 클래스 1에 포함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런 장비들 중에서도 시스템 통제 기능의 중요도가 아주 높은 것들은 다음 단계인 클래스 2로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클래스 1은 그 외의 장비들을 말하는 거고요. 자, 좋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가 클래스 1 제품을 만든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조사의 책임 수준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일반 제품에 비해서 클래스 I 제품 제조사는요, 훨씬 더 엄격한 수준으로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고요. 또 규제기관에 내야 하는 기술 문서의 수준도 훨씬 더 상세하고 까다로워집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의 제품이 클래스 1에 속하게 된다면 그냥 책임이 좀 늘었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이게 오늘 설명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시스템의 중요한 문지기 역할을 하는 클래스 1 제품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하지만 CREA 구제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클래스 I는 더 높은 수준의 규제를 위한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이보다 훨씬 더 엄격한 관리를 받는 그야말로 끝판왕 같은 제품군이 존재하거든요. 만약 여러분의 제품이 시스템 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최고 위험 등급에 속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는요, 제조사의 자체 평가만으로는 어림도 없고 반드시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야만 하는 클래스 I 제품 목록을 아주 상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